NHK 뉴스 속보입니다. 일본 전국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여중생이 학교 공식 발표장에서 폭로한 한마디가 사회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르쳐온 교과서 내용이 에도 시대 고지도를 통해 정면으로 부정당했습니다. 교장, 교사, 교육청까지 당황한 상황. 국민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들끓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도대체 무엇이 밝혀진 것인지, 왜 일본은 이 진실을 끝까지 숨기려 했던 것인지, 잠시 후 여러분은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시청자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과 한국의 이로움을 널리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야마모토 유이입니다. 도쿄 변두리 조용한 주택가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자랐어요. 우리 집은 크지 않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원, 어머니는 파트타임으로 서점에서 일하셨죠. 학창시절엔 역사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늘 일본의 영토와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땅이라 배웠고 친구들과도 당연하게 믿었어요. 중학교 2학년이 되던 봄날 학교에서 에도 시대지도 탐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역사에 관심 있던 저는 친구 카오리와 함께 참가했죠. 우리는 국립도서관에 가기로 했어요. 넓은 도서관은 향기로운 책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던 중 한 오래된 지도를 발견했어요. 유이, 이것 좀 봐. 카오리가 가리킨 그 지도를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케시마가 있어야 할 자리에 조선 영토라는 표기가 분명히 보였어요.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건 분명 오류일 거야. 우리가 잘못 본 거지. 하지만 더 찾아볼수록 혼란스러웠어요. 일본 여진오정전도 삼국통남도설. 여러 에도 시대 지도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너무 달랐거든요. 카오리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 카오리는 난처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대회에서는 교과서대로 발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집에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죠. 오늘 도서관에서 본 옛날 지도에는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아버지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믿어 옛날 지도는 오류가 많아.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 대회는 일주일 후. 제가 발견한 것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할까요? 어떤 선택이든 쉽지 않았습니다. 일주일간 도서관과 인터넷을 뒤지며 자료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매일 밤 새로운 정보들이 제 믿음을 흔들었어요. 심지어 메이지 정부가 1877년에 발행한 일본의 내 다케시마 외 일도는 본방과 관계없음이라는 문서까지 발견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과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친구 카오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유이, 정말 이걸 발표할 거야? 선생님들이 좋아하지 않을 텐데. 하지만 이건 사실이야. 우리가 찾은 자료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 그래도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왜 진실을 말하는 게 위험한 일이 되어야 하죠?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후 아버지의 서재에 조심스레 들어갔습니다. 벽면의 책장에는 역사책들이 가득했어요. 혹시 여기서도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싶었죠. 책들을 뒤적이다 한 권의 오래된 책을 발견했습니다. 동아시아 고지도 연구라는 제목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거기에도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에도 시대 여러 지도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가 아니었다는 거죠. 책을 보던 중 아버지가 서재에 들어오셨어요. 뭘 보고 있니? 당황한 저는 책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유이야, 이런 책은 읽지 않는 게 좋아. 너한테 혼란만 줄 뿐이야. 하지만 아빠, 여기 사실이 써 있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달라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해. 때로는 모두가 편하게 살기 위해 일부 진실은 덮어두는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불편한 진실은 외면해도 된다는 건가요? 모두가 편하자고요? 하지만 그건 옳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 같은 별을 보며 누군가는 다른 진실을 믿고 있겠죠. 어머니가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셨어요. 아빠와 이야기했니? 네, 근데 엄마, 왜 진실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유이야,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해.
특히 자긍심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욱 그렇지. 하지만 어머니가 잠시 망설이다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포기하지는 마라. 단지 결과를 각오해야 할 뿐이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발표회는 이틀 후.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하고 모두의 미움을 살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편안하게 살까요?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알아버린 진실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발표 당일 학교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앞줄에는 교장 선생님과 지역교육청 인사들이 앉아 있었고 뒤편으로는 학부모들의 기대에 찬 얼굴이 보였어요. 발표 순서를 기다리며 가슴이 떨렸습니다. 카오리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정말 할 거야? 아직도 바꿀 수 있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결정했으니까요. 끝내 제 순서가 왔어요. 무대로 올라가 청중을 바라보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2학년 3반 야마모토 유이입니다. 저는 에도 시대 지도에 나타난 영토 인식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하게 에도 시대 지도의 특징과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서서히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조사한 여러 에도 시대 지도들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현재 우리가 다케시마라 부르는 섬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의 표정을 살폈어요. 모두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당시 지도에서는 일본 영토가 아닌 조선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강당은 얼어붙었어요. 교사들의 얼굴이 굳었고 친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사회자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1877년 메이지 정부가 발행한 공문서에는 다케시마 외 일도는 본방과 관계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일본 정부도 이 섬이 자국 영토가 아니라고 인식했음을 보여줍니다. 사회 선생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로 무대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어요. 역사적 사실을 바로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이자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진실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마이크가 갑자기 꺼졌어요. 사회 선생님이 무대에 올라와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야마모토 유이 학생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발표자. 강당에서는 불편한 침묵과 함께 몇몇 학부모들의 항의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교감 선생님이 저를 교장실로 데려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등 뒤로 친구들의 놀란 시선이 느껴졌어요. 교장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사회과 담당 교사, 그리고 교육청에서 온 인사까지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야마모토 학생, 자네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매우 부적절하네. 검증되지 않은 자료로 국익을 해치는 위험한 발언이야. 하지만 제가 찾은 자료들은 모두 실제 존재하는 어린 학생이 감히 국가 간 영토 문제를 다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이런 민감한 사안은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해.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들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금기를 깼다는 이유만으로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작은 불꽃이 일었어요. 진실을 말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교장실에서 나온 후 학교는 마치 다른 세상이 된 것 같았어요. 복도를 지나가면 친구들은 대화를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누군가는 문제아라고 수군거렸고 또 다른 이들은 그냥 피했죠. 평소 가깝게 지내던 반 친구들조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전염병에 걸린 사람처럼 말이에요. 교실로 들어서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제자리에 앉으니 주변 책상들이 미묘하게 멀어져 있었어요. 점심시간에는 혼자 급식을 먹었습니다. 카오리마저도 망설이는 눈빛을 보내다가 다른 무리와 앉았어요. 이해했습니다. 누구도 문제아와 어울리고 싶지 않겠죠.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들은 달라졌어요. 질문을 해도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회 선생님은 제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듯 했어요. 발표 이후 처음 맞은 사회 수업에서 선생님은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역사는 항상 승자의 기록이다. 불필요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야. 그 말이 저를 향한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죠.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 분위기가 되어버린 걸까요? 그날 집에 돌아오자 거실에서는 가족회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내던지며 분노했어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발표를 한 거야?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가 곤란해졌어. 어머니는 말없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동생 켄타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누나, 뭘 잘못했어?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아버지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진실? 내가 뭘 안다고. 이런 문제는 어른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조용히 살면 안 되니? 왜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족들마저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방으로 올라가 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졌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걸까?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아니야, 진실을 외면하는 게 진짜 잘못이야. 다음 날 아침,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아침을 먹고 학교로 향했어요. 교문 앞에서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죠. 게시판에 누군가 국가의 적이라고 적힌 포스터를 붙여놓았는데 그림 속 인물이 분명 저를 묘사하고 있었어요. 몸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가 포스터를 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반 친구 이치로였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이치로가 포스터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 유이 다들 겁쟁이라서 그래. 그 작은 지지가 제게는 커다란 위로가 되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고립과 싸움도 견딜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날 이후 학교 생활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선생님들은 인사를 받지 않았고 체육 시간에는 아무도 저를 팀에 넣으려 하지 않았어요. 수업 중에도 발표 기회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죠.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어요. 한때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졌으니까요. 점심시간 혼자 급식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나침이었어요. 평소 조용하고 말이 없던 아이였죠. 여기 앉아도 될까? 나침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몇 분간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어요. 그러다 나침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내 발표 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깜짝 놀라서 나침이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더 작은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용기 있었어. 모두가 아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 그걸 말한 거잖아. 너도 알고 있었어? 놀라서 물었습니다. 나침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역사학자셨어. 집에 많은 책이 있는데 거기서 몇 번 봤지. 근데 할아버지도 이건 밖에서 말하면 안 된다고 하셨었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이해해준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어요. 그날 오후 교실 뒤에서 수업을 기다리고 있을 때 미카도 다가왔습니다. 눈을 피하며 빠르게 작은 쪽지를 건넸어요. 펼쳐보니 나도 내 편이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도서실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타카시가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 없이 자기 노트를 보여주었는데 거기에는 에도 시대 지도와 관련된 추가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타카시는 눈으로만 말했어요.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하나둘 은밀한 지지자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제 편을 들진 않았지만 조용히 응원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작은 용기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청소 시간 선생님 몰래 여러 친구들이 제 주변으로 모였어요. 사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 지도들의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나와 있어? 응, 여러 지도에서 그렇게 표시되어 있어. 심지어 메이지 정부 문서에도. 유코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반대로 배워왔을까? 아마 불편한 진실이니까? 인정하기 어려운 거지. 그렇게 조금씩 비밀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궁금했고 더 알고 싶어 했어요. 진실에 목마른 사람들이었죠. 제가 처음에 느꼈던 그 혼란과 의문을 그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냉담했지만 어머니는 조금씩 달라지셨습니다. 어느 저녁 제 방에 조용히 찾아오셨어요. 유이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지만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세상은 천천히 변하는 거야. 때로는 그 변화를 위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지. 하지만 혼자가 아니란 걸 기억해. 그날 밤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조용한 지지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작은 용기가 모여 언젠가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발표회로부터 2주가 지났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신문을 가져오던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신문을 거실 테이블에 던지듯 올려놓으셨죠. 호기심에 신문을 집어들었는데 지역 신문 사회면에 제 이름이 보였습니다. 한 중학생, 에도시대 지도로 다케시마 의문 제기.
기사는 제 발표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었어요. 누가 이 정보를 언론에 제공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제 제 이야기는 학교 밖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씩씩거리며 출근하셨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괜찮을 거야. 엄마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학교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복도에서 모여 급하게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친구들이 갑자기 조용해졌고 몇몇은 신문을 황급히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첫 교시가 시작되기 전 교장 선생님이 방송으로 전교생에게 말씀하셨어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우리 학교 관련 기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학생들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교과서와 공식 자료를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기르길 바랍니다. 교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점심시간에 더 많은 친구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의문이 가득했죠. 유이, 내가 본 지도들 정말 존재하는 거야? 메이지 정부 문서는 어디서 찾았어? 왜 우리는 이런 내용을 배우지 않는 거지? 그날 오후 교장실에 다시 불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지역교육청 장학사도 함께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엄중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야마모토 학생, 이번 일로 우리 학교가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였어. 앞으로는 외부와의 인터뷰나 추가 발언을 삼가하거라. 장학사는 더 부드러운 어조로 덧붙였어요. 내 호기심은 이해해. 하지만 이런 민감한 문제는 어른들이 해결할 일이야. 내 나이에는 공부에 집중하는 게 좋을 거야.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른들이 해결할 일이라면서 왜 지금까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그날 저녁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뜻밖에도 지역대학의 역사학 교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니시무라 교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야마모토 유이 학생을 만나러 왔습니다. 좀 이야기해도 될까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니시무라 교수님은 제 발표 내용에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놀랍게도 교수님도 비슷한 연구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용기 있는 발표였어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사실을 당신이 꺼냈군요. 하지만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건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흔드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죠. 하지만 당신 같은 젊은이가 질문을 계속하는 한 언젠가는 변화가 올 거예요. 교수님이 떠나신 후 인터넷에서는 제 이야기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온라인 토론방에서는 열띤 논쟁이 벌어졌어요. 저를 비난하는 댓글도 많았지만 지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진실을 말할 용기라는 주제로 제 발표가 회자되었어요. 일주일 후 TV 뉴스에서는 역사학자들의 토론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거기서 니시무라 교수님과 여러 학자들이 에도 시대 지도와 영토 인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했어요. 한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의 질문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은 때로 우리가 외면해온 진실을 가장 순수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이토록 큰 파문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TV 토론 이후 학교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여전히 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제 이야기가 은밀한 화제가 되었어요. 심지어 다른 학년 아이들도 복도에서 마주치면 몰래 엄지를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작은 영웅이 된 기분이었죠. 하지만 집에서의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아버지는 거의 말을 걸지 않으셨고 식사 시간은 불편한 침묵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숙제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유이야,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어머니는 손에 낡은 노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제 침대 끝에 앉으셨습니다. 이건 내 외할아버지께서 남기신 거야. 외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직접 뵌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자주 말씀하시길 외할아버지는 역사를 사랑하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종이 한 장과 접힌 지도가 들어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쳐보니 먼지가 날리며 희미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친애하는 손녀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내가 평생 찾아온 진실의 조각들이 너에게 전해지길 바란다. 진실은 때로 불편하고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하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외면하고 편안한 거짓을 선택한다. 그러나 진정한 용기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데서 시작된다. 동봉한 지도는 내가 오랜 연구 끝에 발견한 것이다. 이것이 보여주는 바를 두려워하지 말고 언젠가 올바른 때에 세상과 나누기를 바란다.
진실은 때로 외면당한다. 그러나 결국 진실은 살아남는다. 너의 외할아버지가.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첨부된 지도를 펼쳐보니 그것은 에도 시대의 오래된 지도였습니다. 거기에도 다케시마는 분명히 조선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엄마, 이게.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는 역사학자셨어. 평생 진실을 찾아 연구하셨지.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없었지. 너무 위험했으니까.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 진실을 아는 것과 그것을 말할 용기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내가 그 용기를 가졌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정신이 제게 이어져 있었던 거예요. 엄마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무서웠어. 세상이 너무 두려웠던 거야. 하지만 내가 보여준 용기, 그것이 나에게도 힘이 되었어. 어머니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유이야, 내가 옳아나는 내 편이야. 그날 밤 외할아버지의 편지와 지도를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외할아버지가 저에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 유이 계속해서 질문하거라. 다음 날 아침 세상이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앞으로 가야 할 길은 험난했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외할아버지의 유산과 어머니의 지지, 그리고 조금씩 늘어가는 친구들의 응원. 그 모든 것이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학교로 향하는 길, 가슴속에서 용기가 솟아났어요. 진실을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그 진실을 지킬 준비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외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진실은 결국 살아남을 테니까요. 외할아버지의 지도와 편지가 제게 준 용기는 놀라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귀중한 자료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학교로 향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기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했으니까요. 오전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에 저는 역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타나카 선생님은 처음에 저를 보고 당황하셨지만 제가 외할아버지의 지도를 보여드리자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어디서 구했니? 제 외할아버지께서 남기신 거예요. 역사학자셨다고 해요. 타나카 선생님은 오랫동안 지도를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런 자료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 하지만 말씀하시기 어려웠던 거죠? 선생님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교사로서 우리는 때때로 딜레마에 빠져.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내 용기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어. 그날 오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타나카 선생님의 역사 수업에서 선생님은 갑자기 주제를 바꾸셨어요. 오늘은 역사적 인식의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특히 에도 시대 지도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영토 인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실이 술렁이었어요. 타나카 선생님은 몇 장의 지도 복사본을 나눠주셨는데 그 중에는 제가 발표했던 지도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하셨어요.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존재하는 복잡한 학문입니다.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모든 관점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수업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흥미로워하며 질문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교내 방송에서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교육청의 새로운 지침에 따라 우리 학교는 역사 교육에 있어 다양한 시각과 자료를 소개하는 방향으로 커리큘럼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나츠미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유이, 너 때문이야. 내가 변화를 만들어냈어. 집에 돌아와서 이 소식을 어머니께 전했더니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녁 식사 때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사실 난 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게 두려웠던 거야. 하지만 내 용기가 대단하다는 걸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주말에는 니시무라 교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이번에는 몇몇 역사학자들과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외할아버지의 지도에 큰 관심을 보였고 앞으로 역사 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어요. 이런 작은 진실들이 모여 언젠가는 더 큰 이해와 화해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한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몇 주 후 학교에서는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역사 특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학생 대표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을 때
저는 학교 옥상에서 운동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저는 이 학교에서 고립된 외톨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은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갈 길이 멀었지만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사실이 중요했어요. 바람이 불어오는 운동장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질문할 것이다. 그리고 나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외할아버지의 편지가 생각났어요. 진실은 때로 외면당한다. 그러나 결국 진실은 살아남는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진실은 어떤 억압도 어떤 두려움도 넘어서 결국에는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춰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를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불편한 진실을 향한 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는 한 소녀의 용기가 왜곡된 역사의 틈을 뚫고 숨겨졌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그 진실은 단순한 과거의 조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한국이 지켜온 정의와 신념의 증거입니다. 조작된 역사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한국의 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진실은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한국은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진실을 지켜온 나라라는 것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한국의 자부심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한국의 자부심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